자, 공시 누락된 돈이 무려 3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그냥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수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수요 집회 현장에 나온 정의연 운영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정대협의 긴 활동 중 회계부정이라는 생경한 상황에 접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정의연에서도 회계부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정의연은 외부 회계기관으로부터 투명한 검증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니 부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연 측은 저렇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목소리를 높였지만요. 살펴보면 마포 쉼터와 관련된 기부금, 보조금 등이 한 1억 넘는 금액이 공시에서 또 누락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예. 자, 정대협 측이요. 그 서울 마포구에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연남동에. 소식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쉼터가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을 1억 2천여만 원을 받았고요.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 사회봉사단체에서 2,500여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받은 금액들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처리했느냐 봤더니 서류에는 0원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1억 원 넘는 돈을 그냥 좀 증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검찰은 오늘 마포 쉼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1억 4,500만 원을 정작 받아놓고 공시 서류에는 0원이라고 기재했다는 거죠. 1억 4,500만 원 어디 간 겁니까? 우리 장인미 변호사는 어디 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해명을 보면은 일단 단순 오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오기라고 하기에는 이제 금액이 너무 다액이고 여러 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자금이 이 0원으로 기재된, 그러니까 아예 이 반영이 되지 않고 누락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계속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최초의 그 정신대 문제를 제기하고 이 터를 잡은 분들께서도 이제 수요 집회에 나오셔서 우리는 윤미향을 믿는다. 그리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지만 이분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이제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믿는다는 표현을 쓰고 계셔서 어떤 한 언론사의 만평을 봤더니 한 사람이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데 윤미향 대표가 아마 이 운동을 하면서 너무 또 이 주목을 받고 사실상 본인, 개인이 주목을 받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연달아서 또 파생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는 정대협이 저 마포구 연남동에 가면 할머니들 위한 쉼터가 있는데 2016년부터 2019년 4년 동안 여가부에서 보조금, 국가 보조금인 거죠? 국고 보조금? 우리 뭐라고 합니까? 국가 보조금이라고 그래요? 보조금이요. 네, 국가 보조금. 우리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국가 보조금이 여가부를 통해서 1억 2천이 갔는데 정작 공시서류에는 0원. 그리고 봉사단체가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서 귀하게 써주세요. 2,500여만 원 기부했는데 정작 또 공시서류 0원. 글쎄요. 이게 다 이준석 의원 보시기에는 다 우연일까요? 회계라는 건요, 그 숫자를 맞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 끝나고 회계 보고 하는데 2,200원이 비어가지고 그거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계속. 아이쿠야. 그 정도로 힘든 게 회계고, 예를 들어 선관위에서는 2,200원의 행방을 묻습니다, 저한테 계속. 그게 국가가 관리하는 비용들에 대한 부분인 게, 저는 선거 보전을 받잖아요, 이제. 그런 후보로서. 그러다 보니까 나라 돈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칼같이 관리를 한다, 이거는. 2,200원 쫓아다니던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1억 4천이 비었는데, 아니면 더 크게는 몇십억이 비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다, 또는 실수다라고 하고, 그걸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관리 시스템에도 부실이 있지만은 저분들이 국가의 돈을 사실상 쓴다는 것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됐다는 것은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대신 지급받는다는 인식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런 공적인 마인드가 아주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에 정의연의 인권연대 처장 오성희 처장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바 있었습니다. 열흘 전 목소리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만 손 들어주세요. 아니요, 그만 손 들어주시고요. 질문 안 받겠습니다. 기자회견 진행해 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아, 정말 그만하세요. 저희도 인권이 있는 사람이고, 일본은, 지금 질문이 그렇잖아요. 좀 나가주시겠어요? 세상에
어느 NGO가 이렇게 자기의 활동 내역을 낱낱이 보고서처럼 만들어서 공개하고 공시 내역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준을 똑같이 왜 기업들에게 적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억울함을 피력했던 오성희 정의연의 인권연대처장. 근데 실상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아까 우리 장 소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시 누락만 37억 원에 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37만 원 아닙니다. 37억입니다. 정대협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번 보세요. 저 사회적 기업 마리몬드 기부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받은 거에 비해서 누락된 금액이 5억 4천, 여가부 보조금 받았는데 1억 2천 누락, 사회봉사단체 기부금 받았는데 받은 거에 비해서 2천여만 원 누락 돌아갑니다. 그래픽 더 있어요. 정의연과 정대협이 역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교육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요. 근데 받은 거에 비해서 8억 512만 원 누락이 된 거죠. 그리고 정의연이 2019년 국세청 공시 내역이 있는데 2018년 기부금을 22억 7,300을 받았다. 근데 이게 2월이 됐단 말이에요. 2월이 됐으나 2019년에는 저 22억 7,300이 어찌된 일인지 0원으로 표기가 됩니다. 공시 누락만 37억 원. 정성철 소장 한 말씀 하시죠. 세상에 어느 NGO가 예. 저렇게 많은 의혹투성이의 회계를 처리를 하는지 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실수였다, 착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수는 한두 번 하는 게 실수 아닙니까? 하하. 저게 지금 몇십 건인지 몇백 건인지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시민단체가 권력의 제 오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력의 오부가 됐다. 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가 많은 국가 보조금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이러는 상황에서 저분들이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저분들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일단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회계 검사나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률적인 조항으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만 개정이 돼도 회계 부정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어마어마한 금액 37억 원이 지금 공시가 누락됐는데 정 의원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합니다.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단순 회계 실수다. 글쎄요, 이게 37억 원이라는 돈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 세금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어렵게 정말 돈 벌어서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좀 써주십사. 한 푼 두 푼 모아진 돈. 그 37억 원이 어떻게 보면 증발된 것인데 정의원 쪽에서는 그냥 단순한 회계 실수입니다. 우리 이준석 의원은 저 해명에 수긍이 가십니까? 어떠세요? 그 회계 실수가 있었고 그 안에 금액이 37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인지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저분들은 단돈 10,000원도 관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하. 그 정도로 큰 누락에도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이 보통은 우리가 어떤 장부를 관리함에 있어서 장부를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때 정도는 숫자를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다음 사람이 바로 인지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정의원에서는 이사장이 바뀌었죠. 정대협에서 정의원으로 바뀐 적도 있었죠.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런 회계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인 게 결국에는 본인들이 후임자나 전임자에게 물려받고 물려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아하.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아까 우리가 가족 기업처럼 운영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장 소장님 비판하셨는데 얘기하셨죠. 저는 예. 실제로 이거야말로 족벌 속에서 우리끼리 하니까 이런 거 정리할 필요 없으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그 논란이 좀 됐었던 안성 쉼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정 의원 쪽에서 이 안성의 쉼터를 사는데 뭐 너무 지나치게 비싸게 사고 또 너무 지나치게 싸게 판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었습니다. 근데 김 기자, 이 안성 쉼터의 건축비가 뭐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됐다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정의기억연대 측은 이 안성 쉼터에 관해서 7억 5천만 원 정도에 샀지만 건축비가 4억 8천만 원이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신고서를 좀 들여다봤더니 내용이 완전 달랐습니다. 건축 신고서, 준공 허가서, 사업 계획서 등등에 따라서 살펴보면 안성시에 제출된 사업 비용이 건축 공사비가
7,6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4억 8천만 원이라고 밝힌 이 금액 자체가 뻥튀기 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윤미향 당선인이 왜 이렇게 이런 쉼터를 비싸게 샀냐라고 질문을 받자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때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희가 봤을 때 땅값보다는 건축 자재에 들어간 어떤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타당했고 건축 기법이라든가 인테리어 등이 또 다른 일반 건축보다는 훨씬 더 어떤 고급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또 자체적으로 했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좋겠다 미리 다 답사를 해서 그랬고. 자, 정 의원이 그 안성쉼터 건축비가 4억 8천이라고 했는데 건축 승인될 당시에는 건축공사비가 7,6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4억 정도가 이제 갭이 발생을 하는데 A 건축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 건축비가 7,600만 원인데 최종 건축비 4억 8천만 원이면 그럼 정 의원 쪽에서는 4억 8천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감과 인테리어 등에만 4억 원 이상을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요, 그 안성쉼터 내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과연 4억 원 이상의 인테리어가 들어간 내부의 모습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을 들어보면 비싸게 살만했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테리어가 너무 이제 고급으로 돼 있었고 그거에 대한 가격이 이미 반영이 돼서 충분히 그 가격에 살만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이 자기 돈을 주고 집을 사고 판다면은 하등 사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 돈으로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법인의 굉장히 큰 자금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데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가 없었다. 그런데 또 수년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정기금으로 받아서 마련한 쉼터를 다시 또 매각하고 있는 그런 절차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애초에 그렇게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서 감가상각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거기에 못 미치는 비용을 받고 이제 팔려고 했던 정황이 또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사실 법률적으로 배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로서도 뭐 횡령과 배임을 같이 들여다보는데 아마 쉼터에 있어서는 이 매매 과정 중에 이 야기될 수 있는 그 배임의 문제를 더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아까 그 내부 사진이 아마 좀 등장을 할 텐데요. 자, 우리 장 소장 보시기에는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만약에 정 의원의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4억 원 정도가 실제로 쓰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내부의 한번 모습을 보시자고요. 제가 뭐 인테리어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으나 4억 원 이상의 인테리어 비용이 쓰여졌을 만큼의 내부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그 4억 원이란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 우리 장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에서 밝혀야 되겠죠. 예. 저희들은 의심하는 부분이 있지만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저 건축비,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4억 정도 되려면요. 거의 모든 손잡이는 금장으로 해야 될 거고요. 아이쿠야. 모두 다 대리석으로 해야 될 거고 어허.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정말 호화로워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해명한 돈 문제와 관련돼서 해명하는 것은 하나도 지금 맞지가 않아요. 정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확실하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예, 실제로 이재석 이제 의원. 매입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1억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들어간 것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 본인의 해명을 보면은 숲속이기 때문에 보일러만 난방할 수 없어가지고 할머니들은 굉장히 뜨겁게 지내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벽난로를 설치한다든지 해야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그런데 80 넘으신 분들이 사는 곳에 벽난로가 과연 적절한 난방 수단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인 게 의문이 든다.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받아서 온수매트 하나로 겨울 났다고 하시는 상황인데 벽난로는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굉장히 펜션 같은 데 설치해가지고 그냥 한번 놀러 갔을 때나 쓸만한 그런 난방 기구이지 예. 그걸 어떻게 뜨겁게 사시기 위해서 벽난로 설치했다는 것을 지금 근거로 제시하는지 저는 이거는 지금 국민들한테 너무 이제 좀 희화화되는 해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대협, 정 의원 시절의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이 김 기자 어제 정의연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꽤 오랜 시간 압수수색을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12시간 압수수색을 12시간 이나? 벌였다고 아하. 합니다. 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정의연 사무실 그리고 정대협 주소지로 되어 있는 전쟁관 이곳이에요? 여성인권박물관 검찰이요. 어제 오후 5시쯤 들어가가지고 오늘 새벽 5시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아이고야, 압수수색을 오래됐네요.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검찰 수사관들이 뭐 이렇게 박스에다가 사무실에서 들고 난 각종 서류나 뭐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을 지금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예. 정의연 측은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정의기억연대가 어떤 회계 검증 절차를 외부에서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입장을 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요, 장윤미 변호사 네. 보시기에는 어제 정의연에 대해서 12시간이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꽤 긴 시간으로 보여지는데 12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일단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검찰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단순히 낮 시간 동안 12시간이 아니라 이제 밤을 밤새서, 넘겨서 예. 하루를 넘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좀 세밀하게 아주 내밀하게 들여다봤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압수수색 뭐 검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지만 영장은 검찰이 그냥 청구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이 발부해야죠. 발부를 했다는 거라서 예. 어쨌든 소명이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밑작업을 하고 아마 당사자들 특히 윤미향 당선인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지만 의원 신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소환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5월 30일 이전에 윤미향 당선인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죠. 더더욱이나 또 윤미향 당선자는 어쨌든 국민이 선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떤 입장을 취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이 문제를 우리 사회에 공론화시키고 또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를까지 승화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던 그 운동 자체가 저는 폄훼돼서는 안 된다. 자,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여권이 좀 엄호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정의연이 외부 기관을 통해 회계 감사를 받겠다고 했고 정부에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지금 당 차원에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제명 조치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어제 회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지금 순간까지는 의혹 제기일 뿐. 이준석 의원은 이해찬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우리나라에 이제 사법기관이 있고 준사법기관이 예. 검찰이 있는 이유는 사실 저런 해명이 있어가지고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의혹이 있을 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강제 수사 절차나 이런 걸 출두 요청을 통해 가지고 빨리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사법기관의 목적인데 예. 정당 내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보통 윤리위원회나 당기위원회라고 하는 조직들, 아니면 당무감사위원회 이런 조직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사실 규명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은 이미 지금 당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소집해가지고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가지고 소명 요청 또는 소명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아하. 어느 정도 시한을 주고 이때까지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예. 네? 지금 당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걸어놓고 만약 지금 기다리자고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기다릴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런 수준으로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해명하려고 하니까 예. 저는 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속 시원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장 소장. 저희가 이제 윤미향 당선인에게 얘기하는 거는요. 정치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닙니까? 사법적인 책임, 이런 것은 검찰에서 이제 수사로 밝혀야 되겠죠. 저분이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이고 곧 국회의원입니다. 그분들은요,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 배신 행위, 하하. 이런 행위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정적인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퇴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공천한 저분을 공천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예. 송영길 의원은 얘기를 했어요. 윤미향 당선인에게 예를 갖춰라. 예의를 갖춰라.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야죠. 할까요? 우리가 왜 저렇게 회계 부정을 했다라고 의심되는 윤미향 당선인에게 예를 갖춥니까? 예. 예를 갖춰야 할 것은 국민에게 그리고 이용주 할머니에게 예를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